비켜. 같이 찍어요. 그냥 형 같이 설명해주면 돼요. 진짜? 오, 그러면 안녕하세요. 백원탄 한자입니다. 지금 앞에 요즘 장안의 화제죠. 없어서 못 판다는 해자스러운 가격의 팰리세이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얘네가 디젤 모델이 아니라 3.8 가솔린이에요. 팰리세이드를 리뷰하기 전에 좀비 리뷰의 왕자 모터 리뷰님이랑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형 되게 옷이 오늘 핑크핑크하네요. 디자인적으로 이미 너무 많은 리뷰어들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보여주고 한번 촬영해보도록 할게요. 형이 느끼는 그 팰리세이드의 전면부. 현대차, 산타페 같은 거 코나 같기도 한 거. 코너 같기도 하고 근데 큰 거. 근데 크고 끝? 캐스케이딩 그릴이 네네네. 더 와이드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크롬을 되게 굵게 써가지고 우리가 대형 SUV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 네. 크고 강해 보이고 세 보이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거고,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스트랩. 그렇게 내려오면은 똑같은 대중소가 되는 거지. 벤츠나 BM처럼. 대자, 중자, 소자. 그래서 현대가 론칭을 할 때 패밀리 룩이 아니라 현대 룩이라고.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 봤을 때 네네. 다 다른 느낌을 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팰리세이드는 이렇게 데일라이트가 세로로 들어가고, 네. 우리나라 법규 때문에 이 데일라이트 사이가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북미 형이랑 그치?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그리고 거구나. 국민은 이게 LED 램프가 2개인데 우리나라는 3개 들어가고,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이어져. 악어의 눈이라 그러죠. 이거 되게 너무 커요. 캐스케이딩.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굵직굵직한데 크롬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전면에? 근데 이제 차의 전면에 크롬을 많이 쓰면 일단 우리가 그 차를 봤을 때 화려해 보인다, 커 보인다, 비싸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쉬워서, 또 이게 엄청 반짝이는 크롬이 아니라 약간 틴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무광, 반무광 느낌. 엄청 예전에 크롬처럼 막 촌스럽고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또 시간 지나면 까지고 그런 크롬은 아니라서. 와, 설명 되게 잘한다. 그거 아세요? 현대 자동차 중에서 가장 큰 로고 쓴 거? 유니버스는 더 클 텐데. 그러니까 국내에 출시된 트럭이랑 버스 우리나라 상용차 진짜 망했어. 헷갈리네. 상용차 중에서 그렇죠. 가장 큰 이제 현대 로고가 들어간. 여기 로고도 제일 큰데 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로고도 제일 커요. 여기 아래에는 네. 스마트 센서를 위한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위에 왜 없어요?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 이제 현대차가 아이오닉이랑 그랜저만 하더라도 여기 로고 부분을 활용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처리하는 게 제일 간편한 거고, 또한 뭐 인식률의 차이 같은 건 없을 텐데 5종의 이유로 그렇게 했겠죠.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 엔진룸에 뭐가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이게? 가솔린이라 그렇습니다. 디젤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은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거고, 가솔린 엔진은, 그리고 디젤 엔진은 터보차저잖아요. 네. 요거는 그냥 자연의 끼. 오늘 시승차가 2.2L 디젤과 3.8L 가솔린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둘 다 지금 3.8을 뽑아서 디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유튜브 보면은 다 타봤지. 디젤이에요. 다 디젤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는 3.8 리뷰. 빨리 이쪽. 측면은 커요. 큰데 3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SUV랑 똑같은데, 네. 보통은 여기 2열에서 3열을 연결을 하는데, 네네. 팰리세이드는 3열과 리어를 연결을 했죠. 이게 시각적으로 차가 더 커 보이긴 하는 느낌도 있지만, 네. 3열 공간에 대한 여유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3열 탔을 때 보통 SUV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네. 작잖아요. 근데 이거 탔을 때 안에서 답답해요. 안에서 보이는 부분이 유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3열에도 사람이 타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3열의 개방감, 시야. 우리나라는 이게 대형인데 미국은 이게 중형이거든요. 차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형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얘가 되게 디테일, 이제 어두울 때 보면은 이렇게 줄이 짜라락 빨간불이 나오잖아요.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 이거를 가공할 때 이 네네. 금속 표면에, 금속은 아니겠지? 네. 이게 크롬 같은 재질인데 표면에 레이저로 각인을 해가지고 빛이 새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등을 점등하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수평형의 테일램프 레이아웃을 가져간 거는, 수직형의 테일램프 레이아웃을 괜찮아요. 가져간 거는 전면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뭔가 너무 뒤에는 아니야. 큰데 이게 없으면은 그쵸. 이것만 있으니까 좀 근데 여기를 또 심심하니까. 늘리면 네. 이 수직형의 배열과 어울리지가 않아요. 센스 있는 디자인의 어떠한 기교를 부린 건데, 차별화도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이 디자인한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 디자이너 이제 모터 리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직형의 레이아웃인데 양 끝으로 밀었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 차폭감을 엄청 강조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거를 길게 연결해버리면 수평형으로 가잖아요. 그럼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급의 차들은 커 보이는 게 좋잖아요. 안정적인 느낌보다. 그쵸. 그래서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양 끝으로 물고 수직형으로 배열한 거고, 이 팰리세이드의 엠블럼을 이렇게 배열한 거는 요즘 현대차들이 다 여기다 놓잖아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아니고 근데 다른 브랜드구나. 트렁크 공간인데 지금 여기 3열을 접혀놔가지고 넓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 다 여기 원래 자동이에요 이거? 그거 아니야? 아니 이거 원래 접히는 거. 알아서 접히나? 아 이렇게 자동이네. 이제 2열을 접는 것까지는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아 3열 같은 경우는 접었다 폈다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 지금도 다 거고, 할 수. 보통 미국에서 기준이 이렇게 1, 2, 3열에 사람을 태우고 아이스박스라든지 그런 간단한 짐을 적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미국 시장에 주력으로 하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수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동급 세그먼트 내 평균적인 크기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머플러가 3.8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듀얼 머플러가 아니라 싱글. 왜 싱글이에요 근데? 현대차 마음이지. 아 현대차 마음이에요? 근데, 아니 뭔가 비율이 좀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도 처음에 파는 건 싱글이었다가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상위 트림을 내놨는데 아마 얘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디젤 차들은 요소수를 넣잖아. 요소수 탱크가 보통 뒷바퀴 뒤쪽에 있어요. 요즘 나오는 디젤 차들은 듀얼 머플러를 잘 안 하기도 해. 라인이 때문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인데 듀얼이 아니면은 원가 절감 이런 걸로 봐도 되는 거. 이만한 크기의 차에 이만한 옵션에 이만한 실내 공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근데 듀얼 머플러가 아니라고서 이 차를 안 살 거야. 아 그렇죠.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 건데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현대자동차 플래그십 SUV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모터리뷰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 스티어링 휠에 들어간 이 로고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느낌도 되게 하이테크 분위기도 있고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의 우수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자리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제 2열 3열에서 이 차의 진가 가격의 그 해자스러움이 묻어나게 됩니다. 뒷자리를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데 형이 생각했을 때 팰리세이드 실내에 대한 직감적인 느낌 이런 걸 좀 전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다 해요. 저도 실제로 좋아요. 너무 넓고 뒤에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고. 형이 봤을 때는 어때요? 나도 좋은 거 같아. 끝? 무슨 말을 하네? 나는 형의 말에서 이게 별로고 이게 별로야 약간 이런 거 듣고 싶었어. 이게 네. 그 모든 SUV가 계단식 구성을 가져요. 시트가. 네. 1열이 앞좌석이 제일 낮고 뒷좌석 2열은 조금 올라가고 네네. 3열은 조금 더 올라가고. 어쩔 수 없는 게 3열 같은 경우는 리어 서스펜션도 있고 휠 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부가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트가 높을 수밖에 없죠. 하나도 얘기를 하자면 뭐 그 아래 연료 탱크 들어가고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고, 이게 시트 높이가 만약에 다 같으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랑 그 3열에 앉은 사람 답답해요. 전반적으로 막 잘 만들었지만 이게 정말 엄청 편하다고 생각이 될지 안 될지는 들어가 봅시다. 보통의 SUV가 3열을 들어가기 좀 불편한 게 있는데 팰리세이드는 여기나 여기 아래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한 번에 밀려서 보일 것 같은데? 이거까지 해야지. 이거까지 딱 하면은 거기다가 이거 등받이를 등받이 어때 보여? 꽉 차 보이지? 근데 불편해 보여? 여기 불편해 원래는 보이지 3명 타는 자리긴 한데 3명이 엄청 편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6인승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센터에 헤드레스트까지 있어가지고 사실은 3명을 타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을 한 거고, 썬루프가 있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우리 헤드룸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파는 거지, 공간들을. 일부러 그럼 이것도 다 이제 그쵸. 3열 공간을 위한 네. 이렇게 펴놓은 거네요. 뭐 이거 외에도 3열을 위한 송풍구도 여기 있고, 양 옆에 컵홀더랑 USB 다 있네. 모든 걸 그냥 다 고려를 했네. 그쵸. 괜찮은 거. 근데 여기가 좀 높은 거? 아 그러네. 네. 아까 그런 앞에 여기보단 2열보다는 좀 높네요. 그쵸. 그러니까 무릎이 이렇게 올라오고 엉덩이가 내려가는 그런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아까 앞에서 할 수 있는데 1열과 3열을 이렇게 1열에서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3열은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는. 나 이근닝은 또 처음 봐. 이게 일반적으로 스피커긴 하지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스피커도 된다. 가격 대비했을 때 이만한 패키징에 이만한 그쵸. 공간과 이런 내장을 줬으면은 이게 풀업 다 해도 5천만 원인데. 네, 계산기 때 그래요? 전적 두드려 보니까 그래도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착값만 얘기합시다. 알았어, 잠깐만. 4,700. 4,700 정도로. 4,704만 원인가 하는데 옵션을 다 넣으면. 근데 아마 이건 더 쌀 거예요. 얘는 가솔린이라. 그렇죠. 120만 원 더 싸던데 디젤보다. 좀 더 싸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 지금 3.8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요 295마력의 36.2 토크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력수에 비해서 차가 일단은 폭발적이진 않은데 이좀 차의 무게나 이런 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냥 부족함은 없는데 좀 넉넉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스팅의 차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힐링시에서 들려오는 차체의 진동,
소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한 이런 그 실내 정숙성을 갖고 있고, 좀 이제 고속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1열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돼 있고 2열은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열에서 좀 고속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실내에 유입되는 그 소음이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시끄러운 거는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 차에서 느껴진 커다란 이런 그 덩치에서 이제 들려오는 바람의 저항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로 흘러오는 그런 소리가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덜해요. 디젤에서 느껴지는 거랑은 좀 뭐라 다르다고 해야 되나? 엔진의 차이겠죠? 디젤은 좀 시끄럽게 좀 많이 좀 그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뭐 쥐어짜는 엔진음이 굉장히 많이 들렸다면, 얘도 많이 들리긴 하지만 들리는 것만큼 차가 훨씬 더 잘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속도를 올려보면은 확실히 뭔가 엑셀을 딱 밟으면은 100, 120 이렇게 넘어가면은, 와, 역시 가솔린, 역시 차는 가솔린을 사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빡 와요. 펠리세이드 3.8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람다 에센스 사이클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V6 람다 엔진이랑 다른 게 연비를 잡기 위해서 에킨스 사이클 엔진을 사용하는 대신에 출력을 조금 손실을 보고 연비를 올리는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3.8 가솔린 펠리세이드에는 그 엔진이 들어가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3.8 가솔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아무래도 디젤 엔진보다 힘이 넉넉하고 출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족하다, 아쉽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이 되게 민감한 것보다는 넉넉하고 충분한 그런 그 시간차라고 해야 되나? 악셀 딱 밟았을 때 깊게 밟아야지 훅 나가는 거고, 조금 밟으면은 이제 조금 살짝 뭐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세팅이 조절을 차이를 두고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펠리세이드 2.2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이나 뭐 고속 주행 합쳐갖고 10km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대배기량이다 보니까는 연비 부분에서는 조금 디젤보다는 떨어지겠죠. 근데 람다 에킨스 사이클 엔진이기 때문에 그 엔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연비도 잡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서는 V6 람다 엔진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연비도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타협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냥 수긍할 정도? 제가 스포츠 모드로 막 좀 요리조리 좀 했을 때 한 6에서 7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좀 고속 주행에서는 뭐 10km 정도 언더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시내 주행에서는 한 8, 9? 8?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큰 덩치에 대비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연비 같은 것도 크게 나쁜 편은 아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인형 3.8 가솔린을 올렸는데 확실히 넉넉하고 출력이 남아 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100, 150 이렇게 넘어가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엔진에서 뭔가 쥐어짜는 느낌보다는 넉넉하다, 더 밟아봐요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이 하체 세팅 같은 것도 되게 막 물렁한 것도 아니고 되게 너무 딱딱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세팅 자체도 패밀리카를 겨냥으로 한 차답게 부드럽고 좀 뭔가 세팅 자체도 이렇게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물렁하거나 뭐 되게 딱딱한 게 아니라 쫀쫀하다. 쫀쫀하다가 굉장히 딱 맞는 펠리세이드의 승차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출렁임 같은 것도 없는데 뒤에 이렇게 그 차체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지면을 잡고 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 면적이 있다 보니까, 흐르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엑셀에 발을 올리면은 바로 잡아주고, 흐른다 싶으면은 바로 잡아주는 게, 흐른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잘 잡아주고 좀 쫀쫀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고, 3.8 가솔린에서는 강점은 넉넉한 출력과 2.2 디젤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그 대배기량의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 여유로움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지, 소음 진동 이런 면에서. 역시 차는 가솔린입니다. 2.2 디젤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너무 넉넉함과 그런 출력의 여유로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밟았을 때 그냥 묵직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연비를 포기하고 그런 이제 운전할 때 편안함과 넉넉함을 중요시 한다면은
팰리세이드는 이제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선택하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세금 빼면은 풀옵션 4,900만원, 그리고 세금 포함을 하면은 5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가성비가 해자스러운 현대자동차 기암급 SUV 팰리세이드를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해준, 자, 웬만하면은 잘 노출 안 하시는 모토리뷰형께서 제 채널에 나오셔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자동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빨리 채널 만들어요. 형 진짜. 아 진짜 빨리 채널 만들어요.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온다. 백마탄 한장 구독 요즘과 허담대 이런 거? 여러분 구독. 요즘 핫한 없어서 못 판단. 지금 이거 계약하면은 한 여름에 받는다고 하던데요? 4개월. 근데 이게 4개월. 올 4,000대를 생산하려고 했대. 생산 계획을. 근데 이제 인기가 많아지니까 지금 생산해서 한 월 5,000대? 그럼 이제 좀 빨라지는 거.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팰리세이드는 가성비 값, 해자스러운,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패밀리카로서 충분한 값어치 있고 충분한 가성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단점 없어? 단점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단점은 외관에서는 없는데 자꾸 넘어갈 때 외관에서 없는데 주행 성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솔린 느낌이랑 좀 많이 달라서 제가 추구하는 가솔린 느낌이랑 달라서 달라가지고 살짝 아쉬웠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 핫한 팰리세이드의 그 주행 성능과 이제 알아봤는데요. 모터 리뷰와 함께한 백마탄 한자 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